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78세 할머님이 매일 아침 맨발로 흙길을 걷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게 되신 이야기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리거나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이 퉁퉁 붓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맨발 걷기 방법 중에서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혈압과 혈당까지 함께 관리되는 일석삼조의 비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하는데 이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 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걸음걸음마다 충격을 흡수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발.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발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신발을 신고 자란 현대인의 발과 맨발로 자란 사람의 발을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맨발로 자란 사람들의 발가락은 더 넓고 발바닥 근육은 더 발달되어 있으며 균형 감각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80세에 더 건강해진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여기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맨발 걷기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손바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경이 집중된 곳이에요. 그런데 평생 신발 속에 갇혀있던 이 신경들이 자연 지면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반사작용이 활성화됩니다. 발바닥의 다양한 지점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게 됩니다. 둘째, 접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영어로 어싱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지구의 자연 전기 에너지와 우리 몸이 직접 연결되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셋째, 고유 수용 감각이 발달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느끼는 감각인데 맨발로 걸으면 이 감각이 크게 향상되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맨발 걷기가 혈압에 효과적인지 아세요? 발바닥 자극이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의 저항을 감소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10분씩 맨발 걷기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곧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이 모든 효과를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맨발 걷기의 효과는 단순히 발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4세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0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놀라워요. 맨발로 자연 지면을 걸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세로토닌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맨발로 걷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고 치매 발생률도 30% 낮다고 합니다. 셋째,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발바닥 자극이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전체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요.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맨발 걷기를 시도하지 않는 걸까요? 이 장벽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대인들은 맨발로 걷는 것 자체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러울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적절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도시에 살다 보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자연 지면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맨발 걷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화단이나 근처 공원의 흙길, 놀이터의 모래밭 등 의외로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가 가능한 공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걸으면 감기에 걸린다거나 관절염이 악화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적절한 맨발 걷기는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줘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걱정하시는 발 감각 저하나 당뇨발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와 상담 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1번부터 차례대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왜 아침 잔디밭 맨발 걷기가 좋을까요? 아침 이슬이 맺힌 잔디는 발바닥에 적당한 습기와 부드러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벽 공기는 음이온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죠.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2세 할머님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시는데 처음에는 3분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15분씩 걸으시면서 아침 맨발 걷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시간 아침 식사 전 30분 이내가 가장 좋아요. 장소 아파트 단지, 잔디밭 근처 공원의 잔디구역. 준비물 수건 한 장과 간단한 상처 치료용품. 주의사항 처음에는 발가락부터 천천히 잔디를 느껴보세요.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접근. 1주차 3분씩 천천히 잔디 위를 걷기. 2주차 5분씩 조금 더 넓은 범위로. 3주차 이후 10분 이상 자연스러운 속도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어요?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맨발로 빨리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발바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맨발로 천천히 걸을 때 발바닥의 모든 신경말단이 골고루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빨리 걸으면 특정 부위만 자극되고 다른 부위는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흙길에서 천천히 걷기는 발바닥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면서도 각 발가락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효과적인 흙길 맨발 걷기 방법. 속도 1분에 50에서 60보 정도 평소보다 절반 속도로. 자세 등을 곧게 펴고 발가락으로 흙을 느끼며 호흡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 특별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흙길을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순서대로 땅에 닿도록 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놀라운 비법이에요. 이 방법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모래 위에서 발가락 운동을 하면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까지 모두 활성화되어 혈압 조절과 함께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래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마사지 효과를 제공하고 불안정한 지면이라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준비 놀이터 모래밭이나 해변가 모래사장. 동작 첫 번째 발가락으로 모래 움켜쥐기 10회. 두 번째 발가락 펴기 구부리기 각각 10회. 세 번째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10초씩. 네 번째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천천히 걷기. 한 가지 주의사항. 모래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피하시고 적당한 온도일 때 하세요. 네 번째 방법은 좀 더 고급 단계예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자갈밭 걷기는 천연 지압 효과를 제공합니다. 발바닥의 각 지점들이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자갈에 의해 자극받으면서 전신의 경혈점이 활성화되어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발가락 부분은 머리와 목발바닥, 중앙 부분은 내장기관 뒤꿈치 부분은 생식기와 연결된다고 보죠. 자갈밭 걷기 안전 수칙. 처음에는 작고 둥근 자갈이 깔린 곳에서 시작하세요. 시간은 3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아프면 즉시 멈추고 무리하지 마세요. 걷기 전으로 발바닥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효과를 높이는 방법. 천천히 걸으면서 각 발가락에 전달되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게 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걷기 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주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신기해요. 혹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이 있으시죠? 그런 날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발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의 특별한 점은 밤에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아침에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간단한 실내 맨발 운동 5가지. 첫 번째, 발가락 가위바위보. 발가락을 모두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세요. 마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요. 한 번에 10회씩 3세트. 두 번째, 발끝으로 서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끝으로 서서 10초간 유지. 천천히 내려오기를 10회 반복. 세 번째, 발가락으로 물건 짚기. 수건이나 작은 공을 발가락으로 집어보세요. 각 발로 5번씩. 네 번째, 맨발로 제자리 걷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제자리에서 걷기. 3분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 번째, 발바닥 마사지. 테니스공이나 마사지볼을 발바닥에 대고 굴리기. 각 발마다 2분씩.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저녁 TV 시청 전에 하시면 딱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주세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첫 번째, 발 상태 확인. 상처나 물집 굳은 살이 심하게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치료 후 시작하세요. 두 번째, 혈당 체크.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발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세요. 세 번째, 혈압 측정.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운동 전 혈압을 재보세요. 네 번째, 날씨 확인.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피하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발바닥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걷는 중에 어지럽거나 숨이 차는 경우, 발가락이나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 걷기 후 이틀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적응 과정을 넘어서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아침 이른 시간 피하기, 여름 한낮에 뜨거운 모래나 아스팔트 피하기, 가을 낙엽 아래 숨어있는 돌이나 가지 조심하기, 겨울 빙판길이나 눈길에서는 절대 맨발 걷기 금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맨발 걷기는 단순히 발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실제로 75세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부인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매일 아침 맨발로 공원을 걷기 시작한 후 점점 밝아지시더라고요. 지금은 맨발 걷기 동호회까지 만드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맨발로 자연 지면을 걸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겨나요. 더 놀라운 건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진다는 점이에요. 발바닥의 복잡한 신경,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져요. 건강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성공적인 맨발 걷기를 위한 실전 팁. 장소 선택의 기준.
좋은 맨발 걷기 장소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안전성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 쓰레기가 없는 곳. 두 번째, 접근성 집에서 가까워서 매일 갈 수 있는 곳. 세 번째, 프라이버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은 곳. 네 번째, 다양성 잔디 흙모래 등 다양한 지면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아침 6시에서 8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 저녁 6시에서 8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을 원하시는 분. 한낮은 여름철에는 피하시고 봄, 가을에만 하세요. 동기 유지 방법.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어디서 몇 분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큰 동기가 됩니다. 동기부여와 희망적 메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맨발 걷기 방법은 모두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3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루 3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10분이 가능해지고 3개월 후에는 20분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82세의 지팡이를 짚고 걷기 힘들어 하시던 할머님이 6개월 후에는 맨발로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손자와 함께 뛰어다니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맨발 걷기는 곧 자연과의 소통입니다. 땅의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경험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0세에도 맨발로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100세에도 정정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무리와 행동 촉구.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3분만 잔디를 밟아도 좋고 집에서 발가락 운동 5번만 해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해보세요. 오늘 어디서 몇 분 걸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큰 동기가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맨발 걷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로 답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발목 강화 운동, 튼튼한 발목으로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땅을 느끼고 자연과 호흡하며 여러분만의 맨발 걷기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하세요.